트럭들이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때 트럼프 지지자였던 5만 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지금은 항의의 물결에 나섰다. 미국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깨어나는 한 나라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 고장난 기어, 전체 시스템이 미끄러지다. 2025년 5월, 롱비치항, 캘리포니아. 거대한 크레인 팔들이 멈춰 서 있다. 컨테이너 엔진 소리도 없고 바쁘게 움직이던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사라졌다. 한때 세계 무역의 심장이 뛰던 마당에 먼지만 날린다. 조금 떨어진 곳 14년 경력의 물류 코디네이터 린다는 텅 빈 일정판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에 300회 운송하던 게 지금은 100회도 간신히 넘겨요. 운전팀의 절반이 일을 그만뒀고 나머지는 도착일 없는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단 한 달, 5월에만 중국 화물선 17척이 항만 기항을 취소했다. 지난달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아시아 수입품에 대해 145% 관세를 다시 부과했기 때문이다. 종이 위에 결정 하나. 그러나 그 영향은 사무실이 아니라 고속도로, 창고, 심지어 가정의 식탁까지 침투한다. 도미노는 폭발로 시작되지 않는다. 도착하지 않은 화물 하나에서 시작된다. 컨테이너가 없으면 트럭도 없다. 트럭이 없으면 상하차 직원, 기술자, 배차 담당자도 일자리를 잃는다. 운송이 멈추면 공장도 유통도 소비도 없다. 캘리포니아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운송, 창고, 기계수리, 부품 제조, 소규모 유통업체. 38세 여성 운전자 헬렌은 최근 트럭을 원가의 일행 참매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았다. 9년 만에 처음이에요. 3주 연속 주문이 0건이에요. 항만에서 매대까지 여파는 뚜렷하다.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의 여러 슈퍼마켓에서는 사과 주스, 아동용 장난감, 면 의류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일부 소매점은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포드, GM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경고했다. 포드 하나만 해도 올해 2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월급으로 연명하는 가정들은 이제 연료와 저녁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레즈노 지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30배 이어 급증했다. 허리케인도 없다. 전쟁도 아니다. 단지 고장난 기어 하나, 시스템 전체가 그 결함을 드러낸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충분히 돌아가는 방식으로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다. 예비도 완충도 없다. 우리는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간소화된 방향으로 최적화했다. 하지만 중요한 걸 놓쳤다. 관리 없인 어떤 바퀴도 계속 돌 수 없다. 미국을 굴리는 건 누구인가? 정책 위반자도 아니다. 대기업 CEO도 아니다. 반사조끼를 입고 운전대를 잡고 상자를 나르고 코드 스캔하고 교대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다. 세금 정책 하나가 전체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골이 하나 빠졌다고 수백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미국은 무엇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굴러가고 있는가? 당신은 누가 진짜로 미국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모두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국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20년 경력의 트럭 운전사 릭 메이스는 주간 화물의 70% 이상을 잃었다고 말한다. 트럭도 준비됐고 운전자도 준비됐지만 실어 나를 화물이 없다. 우리가 멈춘 건 게을러서가 아니야. 운송할 게 없어서 멈춘 거야. 이건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대의 트럭이 멈춰 서 있다. 소규모 물류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 공장은 생산 라인을 멈췄고 다른 곳은 인력을 감축 중이다. 슈퍼마켓은 재고가 바닥나고 유통망은 붕괴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도 아니다.
중국에서 오는 컨테이너가 멈췄기 때문이다. 높아진 관세, 수입 제한, 그리고 국내 산업 재건 정책은 미국을 스스로 둔화시켰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자급자족 체제가 아니다. 에어컨부터 픽업 트럭까지 완제품은 세계 각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급 흐름이 차단되면 국내 생산도 멈춘다. 미국 트럭 운송 협회에 따르면 1분기 주간 화물 주문이 23% 감소했다. 한때 혼잡했던 노선에는 이제 트럭 몇 대만 오간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텍사스의 전자공장은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회로, 센서, 폴리머 없이는 생산을 유지할 수 없다. 한 공장 관리자는 말했다. 애국심만으로 물건을 만들 순 없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문서상 보호무역 정책은 의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한쪽을 끌어내면 전체 리듬이 깨진다. 이 브레이크는 외부에서 강제된 게 아니라 내부의 결정으로 직접 밟은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노동자들이다. 운전자는 실직하고 노동자는 교대 근무를 잃는다. 임금은 정체되고 생활비는 오르기만 한다. 중소기업은 생산 전환도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공급망 혼란이 아니다. 스스로 야기한 정지 상태다. 민첩함으로 찬사를 받던 경제는 이제 기본 바퀴조차 돌리기 버거워하고 있다. 이제 묻는 건 언제 회복할까가 아니라 미국은 준비도 안 된 목표를 위해 자기 시스템을 희생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관세 전쟁을 시작하다. 그리고 스스로 바퀴를 겨누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전쟁을 시작했다. 표적은 최대의 무역 파트너들,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 장벽이 솟아올랐다. 컨테이너는 강화된 검사에 직면했고 무역 체계는 국내 생산 보호라는 이름 아래 옥죄어졌다. 하지만 첫 충격은 중국이 아닌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국 산업 벨트에서 발생했다. 운송 바퀴가 멈춰가기 시작한 곳이다. 아시아발 컨테이너 물량은 급감했다. 미국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하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같은 대형 항구는 몇 분기 사이 선박 통행량이 60%나 줄었다.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 루트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복 관세, 강화된 검사, 양측 기업들의 불신 때문이었다. 트럭 운전자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고 미국은 혼돈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건 정당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운송업계를 질식시키는 관세 정책의 여파다. 과거 지지자였던 이들이 이제 거리로 나선 이유는 생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예상을 훨씬 앞질렀다. 중형 물류회사 30곳 이상이 파산 신청을 했고 해운업체들은 최대 40%까지 배송을 삭감했다. 운전자는 실을 게 없다. 공장은 부품이 없다. 창고에는 컨테이너가 없다. 경제의 신경망이라 불리던 공급망은 다수의 압력 지점에서 막혀버렸다. 국내 생산 회복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그 회복을 멈추게 만들었다. 메이드 인 USA 제품이라도 여전히 중국 선전의 회로, 말레이시아의 수지, 독일의 센서가 필요하다. 쌍방향 무역이 멈추면 전체 순환이 얼어붙는다.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하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행정적 조치들이 실질적 차단 역할을 했다. 물류와 인력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과거처럼 움직일 수 없다. 미국의 꿈이 컨테이너에 갇혀졌을 때 한때 컨테이너는 단순 운송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추다. 아시아의 조립 라인에서 미국의 소매점까지 모든 것이 이 차가운 금속 상자의 흐름에 달려있다. 수십 년간 이들은 세계를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예측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건드리지 않을 때만 유지된다. 새로운 관세 정책, 수입 제한, 보호무역적 사고방식은 글로벌 기계를 방해했다. 전쟁도 금지도 아닌 단 몇 줄의 행정명령이 컨테이너 도착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도착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은 느려진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유통업체가 물량을 잃고 국내 기업은 원자재를 못 받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는다. 경제는 반응 속도를 잃는다. 미국산 제품도 여전히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캔자스의 월마트도 수십 개국의 상품에 의존한다. 고리 하나만 끊겨도 모든 게 멈춘다. 갇힌 것은 단지 물품이 아니다. 미국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다. 단 하나의 관세 결정이 슈퍼마켓 통로에서 공장 바닥 수백만 명의 삶에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이민 정책 강화. 미국의 꿈이 추방 명령으로 바뀔 때 많은 이민자들은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의무도 회피하지 않으며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세금을 내며 미국이 의존하는 산업을 움직인다. 장거리 운송에서부터 창고, 물류, 농어업까지. 하지만 사소한 서류 실수 하나로 아무런 설명 없이 체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강화된 이민 규제는 신규 이민자만 겨냥하지 않는다. 수년간 체류한 이들도 대상이 된다. DHR 프로그램 종료는 수십만 명의 청년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했지만 이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트럭 업계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라틴계 운전자가 언어 기준 미달로 면허를 잃었다. 사고 때문도 안전 문제 때문도 아니다. 단지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에서 언어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자 제한은 수많은 기업을 인력 부족 상태로 만든다. 운전사 부족, 기술자 부족, 계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데도 시스템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는다. 많은 경우 철자 오류, 도장 누락, 이름 기록 불일치 하나가 체포 명령의 이유가 된다. 노동자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른 채 수정할 기회도 없이 사라진다.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당사자에겐 그들은 그저 설명 없이 허가된 노동 명단에서 사라진다. 그들에게 있어 미국의 꿈은 총탄이나 폭력에 의해 박탈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류, 침묵, 법의 회색지대에서 빼앗긴다. 미국과 잘못 발음된 한 단어의 비밀. 미국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모든 세금을 내고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도 단 한 가지 이유로 미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발음 때문이다. 영어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소속감, 신뢰, 때로는 체류 권리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시험이다. 기술도 있고 경력도 좋은 이민자들이 단지 지역 사람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한 한인계 트럭 운전사는 언어 문제로 GPS 통화 연결에 실패한 뒤 해고되었다.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동료들이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한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한 후 비자 갱신이 거절되었다. 비위도 없다. 위반도 없다. 하지만 다른 억양은 조용한 배제의 핑계가 된다. 경고도 없고 이유도 없다. 억양 있는 발음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그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작동한다. 법으로 판결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배제된다. 억양에 대한 법은 없지만 사회는 조용히 그것을 판단한다. 운송, 교육, 소매, 서비스처럼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언어 격차가 부적합으로 여겨진다. 억양은 사회적 표시가 되고 때로는 한 음절을 잘못 말한 것이 체류 여부를 가를 수 있다. 비극은 이것이다. 그들은 무능하지 않다. 단지 자신이 태어난 장소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이유 하나로 표준이라는 문화적 문턱 밖에 서게 된다. 다양성과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에서 질문은 남는다. 음색이 재능보다 앞서고 목소리가 소속을 결정짓는 비공식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운전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카메라를 켠다. 그들은 한때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다.
시스템이 원활할 때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주문 없음, 주유비 없음, 수수료는 오르는데 수익은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 고통을 말할 수 있는 곳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촬영했다.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대본도 없다. 단지 대시보드 위에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엔진이 꺼진 채 들려주는 이야기뿐이다. 그들은 자동 판매기 음식, 한 주 수입보다 비싼 수리비, 배달 앱에 짓눌리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없이 달리는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기업, 관료, 사회의 침묵도 말했다. 그 단순한 영상들 속에서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제는 화물을 나르지 않는다. 대신 채널을 운영한다. 실물 배송은 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를 공유한다. 트럭의 운전석은 생방송 스튜디오가 되었다. 오락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동시에 경고 시스템이 되었다. 이 산업이 수천 명을 아무 지원 없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로는 공유 수십 회의 영상 하나가 어떤 경제 보고서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긴다. 노동자가 믿음을 잃을 때 많은 트럭 운전사들은 한때 믿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바퀴를 돌리는 이들을 국가가 지지해 줄 것이라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트럭을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신념도 잃었다. 부품 가격은 급등했고 수리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운영 비용을 수익 이상으로 밀어 올렸다. 수천 명의 운전사가 조용히 트럭을 팔아야 했다. 원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였다. 한때 캠페인 공약을 지지하고 차량에 미국 국기를 달던 이들조차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정당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리에서 시위하지 않았다. 청원을 내지도 않았다. 단지 멈췄다. 그리고 한때 자부심을 가졌던 산업에서 발을 뺐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다. 신뢰의 위기다. 물리적 경제를 움직이던 이들이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노동자가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깃발도, 슬로건도, 공약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 한번 고갈된 신념은 뒤늦은 정책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운전대가 저항의 도구가 될 때 미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조용한 저항의 물결이 일고 있다. 깃발도 구호도 없다. 단지 수마일에 걸쳐 늘어선 호송 행렬이 교차로에 정차해 말 없는 메시지를 정부에 보낸다. 이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정치단체 소속이 아니다. 그들은 운전자다. 한때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멈추고 있다. 그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를 외치지도 않는다. 단지 물류 산업을 마비시키는 관세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다. 부품, 연료 비용, 운송 계약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협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 그것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도로는 기계 고장이 아니라 일할 수 없게 만든 정책 시스템에 의해 막힌다. 저항은 가장 아래에서 시작된다. 직접 압박을 받으면서도 공식 논의에서 배제된 이들로부터. 백악관만이 더 이상 압력의 중심이 아닐 때 주간 고속도로 교차로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된다. 바퀴는 멈추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다. 침묵이 항의가 될 때 그들은 미국 경제를 조용히 지탱해온 힘이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운전석에서 식사를 하며 정시 배송을 위해 수천 마일을 달렸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오히려 뒤로 밀려났다. 대부분은 선거 공약을 믿었다. 노동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 믿고 투표했다.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잊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연료값은 치솟고 세금은 더 거두어지고 계약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내 생산 정책은 운송업자들을 그림자 밖으로 밀어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저 멈췄다. 그리고 침묵했다. 수많은 트럭이 시동을 걸지 않았다. 우르릉거리는 소리도 경적 소리도 없었다. 현실과 기대 사이를 막아선 컨테이너의 긴 줄만 남았다. 그들에게 정지 상태는 마지막 저항 수단이었다. 모든 소통 경로가 닫힌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 항의는 갑작스러운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오랜 실망감이 쌓여 터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놀란 이는 한때 그들을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여겼던 정책 이반자들이었다. 투표가 의미를 잃고 공약이 무게를 잃을 때 트럭을 멈추는 행위가 가장 분명한 정치적 행위가 된다. 말은 없지만 철강의 무게로 이루어진 고발이 그것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멈춘 게 아니다. 노동자의 바퀴가 멈췄기 때문에 멈췄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소외된 한 세대의 마지막 외침이다. 이 영상은 공공에 알려진 사건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며 특정 정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직 공공정보 제공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당신이 아메리칸 드림의 진실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